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대구시민회관이라고 있었죠. 거기가 대구시에 참사수습본부가 있었고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 나중에는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간간히 대형 걸개 그림을 시민회관 건물 전체에 걸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우리를 죽였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였는가, 이 참사의 진정한 범인은 누구인가. 아까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구지하철 참사하면 만들어낸 가짜 범인이 두 명이 떠오르죠. 첫 번째가 방화범 김대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성일 위원장 지하철 입사를 목전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 당시에 일반 시민이 느꼈던 것과 같이 언론에서 불을 질렀으니까 죽었지, 저놈이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마스컴키를 뽑아서 탈출한 기관사, 엉터리 지령을 한 종합사령실 근무자, 이 사람들이 쉽게 벌써 죽일 놈으로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 범인일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을 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참사 순간 속보가 전해졌을 때 제가 가졌던 의문, 2003년 2월 18일 아침에 저는 서울에서 출장을 대구로 오고 있었고, 고속도로 구이점 지날 때 속보로 중앙로에게 불났다는 소식을 처음 접합니다. 그때 중앙로에게 불이 났다. 탈 게 뭐가 있지? 건물은 콘크리트, 전동차는 쇠붙이, 탈 게 없는데 매점, 화장실, 쓰레기통 요 정도였습니다. 지하상가 뭐 별거 아니겠네, 곧 꺼지겠지. 전동차가 불탄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잠실에 살면서 역삼동 사무실까지 2호선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으로서 전동차가 불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했느냐? 12년 후 이원준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 대학생들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우연하게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그분도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하고 대구 지하철로 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성원 여기 집행위원장님도 계신데 저분도 어느 행사장에서 만났더니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 지하철 노동자도 대구 지하철 노동자도 시민도 모두가 생각했던 것은 지하철, 전동차는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 지하철 참사는 상징으로 믿음에 대한 배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 타지 않아야 될 전동차가 불에 타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때문에 저희들은 방화범 김대한에 대해서 살인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저 사람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데 대한 방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언정 살인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 마스컴키를 뽑아서 탈출한 노동자, 기관사는 절대적으로 참사의 피해자일 뿐이지 절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일본에도 뭐 여러가지 JR에서도 일검교육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철도 지하철 뿐만 아니라 궤도에는 군법보다 무서운 상명하복의 질서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고,
현장 노동자들이 자의적 판단하에 어떤 응급 조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이거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돼 상식에 부합하는 어떤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오직 사령실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가든 서든 통과하든 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승기를 뽑아서 탈출한 것도 사령실의 지시하에 움직인 것이지 자의적 판단이 아니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방화범에 살인죄를 물어서 안 된다는 게 1년 후에 바로 확인이 되죠. 홍콩 지하철이 2004년 1월 달에 똑같이 50대 남자 승객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 시도를 했죠. 홍콩 지하철은 불타지 않는 전동차, 우리가 생각했던, 시민이 생각했던, 그 서울 지하철 노동자가 생각했던, 대구 지하철 노동자가 생각했던 우리 전동차는 불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홍콩 지하철은 불타지 않는 전동차였습니다. 때문에 불을 질렀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죠. 전동차도 불타지 않았죠. 유일하게 경미한 부상자 10여 명이 있었는데 불을 보고 놀라서 대피하다가 부딪혀서 생긴 철과상, 타박상,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시민이 말하는 지하철 전동차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불타지 않는 전동차, 안전한 전동차. 때문에 궤도 노동자, 기관사 승무원의 책임은 1도 없다. 방화범에게는 살인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방화에 대한 책임만 물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대구 지하철은 불타는 전동차였느냐? 배경에는 자본의 논리가 있고 자본과 결탁한 행정기관의 그릇된 정책 판단이 있었죠. 뭡니까? 법과 제도를 대한민국 국민은 뭐 3등인지 2등인지 모르겠지만 불쏘시개 전동차를 타고 다녀도 좋다라고 허용해 준 법과 제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때 더 화가 났던 것은 기술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불쏘시개 전동차를 타고 다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불타지 않은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어서 비싼 값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었던 게 바로 기술강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작 남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불타지 않는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어서 2배, 3배 비싼 값에 팔고, 그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모순이었다.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다. 때문에 대구 지하철의 상징은 방화범도 아니고 마스콘 키를 뽑아서 탈출한 기관사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기업 이윤보다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작용한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자면 가습기 살균 참사가 있죠. 정부가 인허가를 해줬어요. 전 세계에서 딱 대한민국 정부만 살균 소독제로 쓸 거를 흡입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로 허용해준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인정해줬죠. 대기업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흡입해도 된다. 안전하다. 그게 건 20년 가까이 수천 명, 수십만의 젊은 엄마, 젊은 애기들, 갓난 애기들이 숨져가게 된 근본 배경이 됐던 겁니다. 바로 잘못된 법과 제도. 제조업용도 똑같죠. 이퀄라이저. 콘크리트 반벽이 100m 지나서 뭐 15m가 있었다고 했죠. 그 앞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벽이. 영국 전문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라고. 근데 국토교통부는 뭐라 그럽니까? 적법하다 그럽니다. 적법한 게 아니라 현행법에는 맞을지 몰라도 현행 법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엉터리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을 단죄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윤의 혈안이 된, 이윤 추구의 혈안이 된 기업들에게 살인 면허를 발급해주는 나쁜 놈들이다. 진짜 살인자는 엉터리 법과 제도를 허용해주는 입법기관,
관련 공무원들이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2005년, 15년에 국회 토론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요즘 여러분들 관심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이 강화됐죠. 그런데 이 입법 당시에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최초로 그때 노회찬 의원이 입법 발의할 때였습니다. 토의할 때 발제자의 수고가 적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70~80% 표현 가치를 빼놓고 하는 거다. 엉터리 법과 제도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 명예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 기업들은 법대로 했다. 법을 지켰다. 대구지하철 마찬가지죠. 우리는 법에서 허용하는 난년제로 만들었을 뿐이야. 불연제 만들라는 얘기 없었지 않느냐. 우리는 법을 지켰어. 준법을 했어. 책임을 못 묻습니다. 때문에 엉터리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70~80% 효력을 차지하고 나머지 20~30%가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그 다음에 실제 법 적용을 받는 기업가들의 영역이다. 원칙,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을 봉식해 주는 것 같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철도 노동자 4명을 포함한 청소 노동자 3명과 시민 합계 192명이 희생당하고 노동자 13명을 포함한 시민 152명이 부상당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은 너무나 간단하다. 불쏘시개 전동차가 본질적인 원인이고 배경에는 그 불쏘시개 전동차를 허용한 법과 제도가 있다. 청소 노동자의 잘못도 아니다. 기관사의 잘못도 아니고 방화범의 잘못도 아니다. 난년제를 불연제 소재로 바꾼 이후에 유사범죄가 서울지하철과 대구지하철에서 한 17번 발생을 하죠. 대구지하철도 2005년도, 2018년도, 서울도 2005년도, 2008년도, 또 11년도 한 6~7번 연이어 모방범죄가 일어납니다. 한 명이라도 죽었나요? 없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전동차 한 량이라도 소실됐나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다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대구지하철 참사의 근본 원인은 불쏘시개 전동차다. 기관사 승무원의 잘못은 1도 없다. 방화범의 잘못도 아니다. 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라는 세상 한 2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울지하철도 그렇고 대구지하철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파업 논의가 보니까 작년인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경영진이 바뀌고 아까 보니까 저기 공사 사장님 화분도 놓여 있던데 그분이 취임하면서 아마 홍 시장 왔을 때 이제 그랬겠죠. 뭐 200억을 예산 절감하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 수장으로 취임하면 일성이 우리는 현장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취임 일성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오면서 민간기업에서 하듯이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공공기관에 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오면 안 된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해야 된다 이 말씀은 아닌 건 아시죠? 그죠? 그렇지만 경영 철학이 어디 있는가? 회사에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비용 절감, 효율성 추구 이것이 첫번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지켜지고 있는가? 시민 승객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설비를 개선하고 인력 편성을 어떻게 하겠는가가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파업을 한다, 그 노사 단체 교섭을 한다 할 때 늘 관심 있게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지금은 이해가 많이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정말 이해 못했던 대목이 준법 투쟁이었습니다. 준법 투쟁. 아니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투쟁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가.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법대로 하겠다는데,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현재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여건이 법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력 부족으로 제 시간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그리고 제일 제가 이해 못했던 게 생리 문제, 생리 현상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보고는 참 너무 놀랐습니다. 때문에 준법 투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될 수가 없도록 근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아까 이선일 위원장님 발언하실 때 제가 반갑고도 제게 와닿았던 게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의 안전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시민 승객을 위해서 당연히 담보되어야 할 것이 권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외쳤던 게 이제 그거죠. 뒤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전 확보는 권리 이전의 의무다. 권리 이전의 의무다. 여러분들 믿고 시민 승객 수십 명, 수백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 딱 믿는 건, 시민 승객 믿는 건 여러분들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일터가 위협받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시민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 확보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가지고 시민 승객을 위해서 당연히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여러분들의 의무다. 회사의 의무다. 라는 겁니다. 때문에 안전을 위한 주장은 아무리 강하게 외쳐도 저희들은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초기의 비용 절감과 여러분들의 이제 인력 편성 관련해서 외주화, 또 저희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사 희생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련되는 부서, 그런 것을 위한 투쟁이라면 저희들은 온 마음과 힘을 보태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주장은 뭡니까? 192명 희생자가 가면서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남겨준 소명이 뭘까? 사명이 뭘까? 그 당시에 질문하고 내린 결론, 얻은 답은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본인들 같은 192명 같은 엉터리 같은 죽음, 엉터리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말도록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추모 사업을 외쳤고, 대구시 합의해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죠. 아까 사회자분이 뭐 탄핵 정국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1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가장 제가 불안하게 하는 거,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염치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홍 시장이나 윤석열이나 전 매한가지로 봅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잣대대로 상식이 통하고 순리가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날이 온다면 저희들 추모사업도 완결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에 늘 함께 한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